예,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주식 소유한도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죠? 같이 취급하죠? 예, 모든 법이 뭐 특별한 예. 거 없으면 국내외 동등. 예, 맞습니다. 차별 안 하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도 차별이 없다. 다음 보시죠.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이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론스타 관련인데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준비서면이 있습니다. 준비서면 좀 띄워주세요. 그 준비서면에 보면 이 김현장은 준비서면에서 은행법상 비금융 조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국내 은행법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 김용재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재 상임위원이 그 당시에 김현장에게 법률 자문해서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 규정상 비금융 주력자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법상? 은행법상 외국인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한테 적용되는데 뭐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그건 뭐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론스타와 투자자 국가 소송 과정에서 김현장이 론스타를 대리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김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해서 어떤 근거로 사용됐냐? 김현장은 론스타를 대리해서 이번 ISDS 소송에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학자적 양심에서 연구 결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견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현장을 통해서 론스타의 근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질의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직위를 획득하기 전까지 ISDS나 론스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을 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밝혀지죠. 교수로 있을 때 론스타의 요청, 론스타의 대리인 요청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투자자 국가소송에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송에서 양쪽에 의견을 제시했고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정책 법률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님과 그리고 금융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법상으로 제가 이제 은행법 교수이기 때문에 그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비금융 주력자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비금융 주력자의 기준으로 은행법상에는 자산 기준, 자본 기준, 매출액 기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브리지 캐피탈이나 이 론스타 같은 헤지 펀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다 전수조사한다는 건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비금융 주력자하고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즉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그 직접 투자한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는 회사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전 세계 금융감독당국하고 협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겁니다. 그건 그랬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은행법 교수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론스타하고 한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저희 나라의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론스타 쪽에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계 자본의 경우에 산업자본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또 지금 론스타에 대해서 그때 HSBC에 대한 매각과 다음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론스타가 자회사에 대한 주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주가 조작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는 금융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그 결정을 늦출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 의원님하고 이렇게 관련된 거는 제가 사실 여기서 좀 처음 들어갖고 이렇게 뭐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외국계 기관일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009년에 은행법도 개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의견이 그리고 2011년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2011년에 보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하나 나갑니다. 이렇게 은행법 적용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이 변했죠, 이게. 바로 김현장 의견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금융위에서 론스타한테 주주 명부를 달라고 했었고 2007년에 판정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적용을 이렇게 뭐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을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그 국내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은행법 개정한 2009년도인가 그 개정 취지를 보면 거기에도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자회사가 굉장히 한 1600개인가 제 기억에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할 수가 없지 않으니까 법의 원칙상 국내외 적용 또 동일하게 된다는 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보는 과정에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갖다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번 지적했고 론스타 과정에서도 했는데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인가 즉 산업자본인가 아닌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보도해명자료에서는 규제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론스타 같은 게 적용할 때
도입 취지 및 입법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약간 후퇴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했듯이 김용재 상임위원이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김현장의 자문에 의해서 했을 때 이런 논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2011년, 12년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을 해보면 2003년 차별이 없다. 2007년 5월 3일 날 비금융 주력자인지 아닌지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2008년에 요구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6일에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자료를 통해서 자산 총액 합계가 2.8조 원으로 은행업법상 비금융 주력자 요건을 초과하지만 비금융 주력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술 마셨고 음주를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취지가 됩니다. 국회에서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조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의칙이죠. 2003년에 그렇게 판단하고 2005년, 6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판단하는 것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테마섹이 하나금융지주의 지분 9.9%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으냐면 2004년에 비금융 주력자로 해서 주식 의결권 제한과 매각 명령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오락가락한 것이 바로 ISDS에서 비금융 주력자 처음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알게 돼서 조치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 ISDS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판단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대단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쨌든 은행법을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산업자본 판단에 대해서 뭐 외국인은 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국내외 이제 동일 적용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이 그 만든 자료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외국도 보긴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수많은 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과 관련돼 갖고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산업자본과 관련된 인가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003년도에는 뭐 어떻게 그 당시에는 뭘 기준으로 했는지 뭐 명확하게 기준 없지만 2003년도에 처음에 원천적으로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넘겼을 때 그때는 산업자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때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그러면 또 이제 이제 론스타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은행에다 넘길 때죠. 2012년 뭐 1월 달인가요? 이때 1월 달. 그때 또 이제 산업자본이냐 여부가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또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